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야 창을 열어주세요. 하단에 스크립트 에디터 창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스피어도 꺼내보고, 큐브도 꺼내보고,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이것도 꺼내고. 그러면은 스크립트 에디터 창에 히스토리가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각각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명령어를 복사해가지고 동일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동일하게 오브젝트 생성이 되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보이는 플래그의 수치를 좀 조절해 볼 텐데요.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일단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진 몰라도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네, 뭔가 좀 옵션 값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마야 헬프 창에서 스크립트 헬프 창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폴리스피어에 관련된 명령어와 관련된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래그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하단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제 파일, 또 샘플 형식 예제 코드도 보이기 때문에 또 확인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썬 실행창을 좀 만들어가지고 파이썬 코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 실행한 거는 멜이었고 지금은 이제 파이썬으로 하는 거고, 파이썬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마야 cmds, 이제 cmds 시작해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값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n이라고 하는 곳에 오브젝트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지정한 오브젝트 이름으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다음에는 제가 만들었던 많이 쓰이는 리네임 기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리네임을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제로 먼저 서클을 하나 만들고 좀 여러 개를 복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하고 이름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이름은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패딩도 3. 네, 이렇게 되면은 넥 그리고 언더바 001, 002, 003 이런 식으로 이제 패딩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리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이제 들어가는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네, 뭐 센터, 뭐 C 그리고 뭐 포스트 하면 그 뒤에 이제 뭐 컨트롤이냐, 뭐 핸들이냐, 뭐 로케이터냐 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리플레이스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뿅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바뀌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해당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야 cmds를 이제 mc라는 걸로 이제 지정해서 좀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셀은 mc.ls, sl은 1. 요거는, 요 코드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만들었고,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을 셀이라는 방에 넣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선택할 하나 오브젝트 만들고 실행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네, 이렇게 결과물이 네, 넙스 서클이라고 해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개의 이름도 저장이 되는가요? 보시면은 네, 여러 개 선택해도 이렇게 리스트화 돼가지고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앞줄에 샵을 넣으시면은 주석 처리가 되고요. 주석이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코드 작성자에게만 정보를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네임 기능을 이용해서 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네임. 자, 내가 바꾸고 싶은 이름을 쓰고
그리고 박볼 이름을 이렇게 해서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텍스트로 처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선택을 하시고 뿅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이 변경되시는 것이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코드 일단 잠시 주석 처리 시켜놓고요. 다음 코드를 또 한번 작성해 볼게요. 예, 똑같이 이제 mc.rename에 네, 셀 해놓고 이번에는 %s를 사용해서 좀 문자열을 좀 제어를 해볼게요. %s%s는 각각의 문자열을 좀 제어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네 처음에 그리고 원본 이름 그 뒤에다가 제가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아까와 다르게 뒤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네, 텍스트가 더 붙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네, 리스트화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리스트 방 번호를 적어준 거고요. 자, 이제 또 다음 코드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위치를 좀 바꿔줄게요. 이번에는 뒤가 아니라 앞에다가 텍스트 정보를 넣어주고요. 전 L 언더바로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뿅 하게 되면은 네, 정상적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만든 코드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여러 개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는 복사해서 여러 개로 뿅뿅뿅뿅뿅 해서 네,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서클들을 전부 선택하고 자, 코드 하나를 실행을 시켜주면은 코드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셀이라는 변수의 값이 많아서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냐면은 반복문인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좀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포x인의 셀이라는 뜻은 셀에 있는 데이터 값을 x에다 대입해가지고 확인을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나 if 여러 가지 쓸 때 또 파이썬은 들여쓰기를 좀 잘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x로 이제 바꿔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네, 모두 일괄 처리로 짠 적용이 되는 것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x의 값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x의 값이 이제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x 쓰고 네, 필요 없는 거 잠시 주석 처리도 하고 다시 좀 실행을 해보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출력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요거를 좀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또 드리게 되면은 셀이라고 하는 선택된 이름들이 리스트화 돼가지고 셀 방에 들어가게 되고요. x는 요 셀에 있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x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값을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시 코딩 창으로 들어가서 주석을 풀고 좀 재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위해서 흐름을 좀 다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셀 변수에는 선택된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컨트롤 1, 컨트롤 2 쭉쭉쭉 해서 컨트롤 1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x가 아닌 x에는 지금 현재 맨 처음에 들어갔던 컨트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x에 마찬가지로 컨트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컨트롤 이름을 가진 거를 이제 로프로 바꿔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저 컨트롤을 찾아가지고 이제 로프로 변경하게 됩니다. 네,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났으니까는 다음 이제 리스트에 있는 이제 컨트롤 1번을 값을 불러와서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 1, 컨트롤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를 로프로 바꿔라.
그걸 로프로 바꿔주는데 이미 기존에 로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뒤에 붙게 되는 거죠. 넘버링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2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참 쉽죠? 하면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순차적으로 넘버링이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X로 바꿔주고 실행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일괄적으로 변경이 또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네, 이것도 뭐 좀 잘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문을 사용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네, 잘 처리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주석은 제거하고 기존 코딩들을 좀 가져와 줄게요. 기존에 썼던 것들을 뿅 하고 또 해서 네, 들여쓰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다른 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포문에 들어오면서 X값 변수를 안 바꿨네요. 네, 셀 여기를 X값으로 바꿔줘야죠. 네, X로 바꾸고 여기도 X로 바꾸고 한 김에 그냥 여기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X 저기도 X 네, 그래서 선택해보고 좀 실행을 해볼까요? 짠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네,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사용하는 포문을 코딩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포문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뭐, if문이라는 것도 좀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네, 그럼 다음 거도 이제 한번 좀 실행을 해봐서 동작이 되는지, 네, 잘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하면은, 그 앞에 계속 붙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네. 이번에는 원하는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리플레이스 기능을 좀 사용을 해볼 텐데요. 자, 코딩은 그대로 리네임을 쓰는데 이 중에서 이름을 바꿀 건데 그 중에서 나는 특정한 것만 바꿔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에서 내가 바꿀 건데 그 안에서 바꾸는 것도 내가 특정한 단어만 바꿀 거야, 특정한 이름만 바꿀 거야 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원본 이름 적어주시고 똑같이 바꿀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넥을 테일이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네, 괄호도 잘 닫아주시고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네, 지금 넥이 지금 테일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잘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넥이 아니라 뭐 컨트롤이라고 컨트롤을 이번엔 뭘 해볼까요? 오브젝트 좀 바꿔볼까요? 아니면은 네, 뭐 GEO로 뭐 그냥 이제 뭐 지오메트리 약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잘 바뀌죠? 네, 재밌으시죠? 네, 처음에 이렇게 조금씩 뭐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시면은 좀 흥미를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샵 같은 경우는 주석 처리 한 줄만 처리해 주는데 이렇게 따옴표 3개 쓰시면은 문단으로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함수를 사용해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DEF로 시작하면 이제 함수로 쓴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뒤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먼저 리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좀 만들었고, 이 부분은 뭐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조금 있다가 네,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자, 셀은 mc.ls는 1 먼저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줍니다. 선택된 방을 먼저 불러야겠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for x in cell. 자, 우리가 선택된 것 중에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명령을 작성해 줄게요. 우리가 처음에 작성했었던 mc.rename은 뭐 x 해서 원래 이제 바꿀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는 잠시 비워둘게요. 왜 그러냐면은 함수는 이제 함수로 호출할 때 그 안에 들어오는 이름으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여기에 좀 지정을 해줄게요. 자, 함수 안에서 쓸 매개 변수 rename 언더바로 제가 지정하고 여기도 rename 언더바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함수 안에 이제 이름을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 이름으로 계속 처리가 되는 거죠. 자, 함수는 최초 한번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수정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함수 호출 방법은 함수의 이름을 불러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리네임에 저희 바꾸고 싶은 이름이 다운표에서 텍스트 처리로 쓰셔서 뭐 그럼 바디로 할까요? 네, 한번 메모리에 저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뿅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을 좀 쉽게 더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다시 테일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네, 바뀌시는 게 보이죠? 네, 아까와 다르게 함수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더 편하게 이름을 좀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까는 좀 다른 작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연습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자, def 쓰고 제가 쓰고 싶은 함수 이름을 좀 적어줄게요. 이번에는 prefix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적어주고 매개 변수 부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잠시 비워둘게요. 자, 셀은 mc.ls 이제 요거는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네, x인 셀 서버 리네임 하셔서 네, %s, %s 그리고 이 s라는 이 항목에 이제 내가 또 제어할 텍스트들을 입력해 주고요. 예, 원래대로면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저는 이제 풀이 인풋이라고 하는 뭐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게요. 여기에 풀이 인풋이라고 자 여기도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함수가 한번 최초로 등록이 돼야 되니까는 저장을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말고 일단은 호출하기 위해서 저는 C 언더바로 일단 좀 해볼게요. 그리고 해서 화살표 눌러서 저장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리고 함수 호출을 뿅 하게 되면은 네, C 언더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름도 또 바꿔볼까요? 네, 이름 바뀌고 C, 네, 바로바로 작동이 되네요. 자, 이번에 뭐 R 바꿔서 해보면은 이 앞에 R이 붙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작업을 좀 진행해 볼까요? 네네. 다음에는 이제 어떤 함수를 좀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프리픽스레스가 이제 포스트를 좀 만들어 볼까요? 네, 포스트픽스 네임이라고 이름을 적어줬고 네, 이 변수명은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작성하실 때 대소문자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네, ls 모셀 선택한 걸 처리하겠다 뜻이고 네, 동일하게 계속 네, x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작업 처리하겠다. 자, 그러면 원본 이름을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네, %s %s 해놓고 자, 이제는 뒤에다가 이름을 정해줄 거기 때문에 쓰시고 이번에는 또 동일하게 포스트 인풋이라고 적어볼까요? 네, 포스트 인풋이라고 적고 여기도 포스트 인풋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시키면은 네네네. 지금 제가 괄호를 지금 제대로 안 썼네요. 네, 괄호를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열린 게 있으면은 닫혀주는 게 꼭 이게 쌍으로 맞아야 됩니다. 다시 저장해주고 메모리 저장하고 자, 함수 호출하겠습니다. 네, 포스트픽스 네임은 저는 이제 뒤에다 뭐라고 할까요? 가장 간단한 뭐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네, 하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네,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제 이용해 볼 텐데, 이제 뭐 이것도 뭐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니까는 그냥 뭐 복사 붙이기로 해놔가지고 좀 시간 단축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스트 픽스 네임이 아니라 이거는 리플레이스 네임이라고 할까요? 리플레이스 네임에 자, x. 네, 리플레이스 해놓고 바꿀 이름, 원본 이름, 바꿀 이름 하고 가로 닫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오리 인풋이랑 체인지 인풋 뭐로 할까요? 뉴 인풋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코딩을 쓰시게 되면은 이 이름을 좀 잘 쓰셔야 나중에 이제 그때그때 조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new input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리 인풋은 그리고 new input 해서 뿅 하시면은 왜 그러지? 아, 제가 괄호 하나를 같이 실행 안 시켰네요. 제가 다시 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괄호 되어 있는 거 맞죠? 하나, 둘, 열고, 열고, 닫고, 닫고. 네. 그래서, 자, 선택하고, 실행을 뿅 시키면, 네, 메모리 저장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place name 이 이름을 가져와서, 자, 바꾸고 싶은 이름이랑 바꿀 이름이랑 선택하시면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컨트롤을 뭐로 바꿀까요? 네, 뭐 이렇게 핸들링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간단한 코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럼 이제 뭐 100 몇 개가 되는 코드도 선택해서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되는지 볼게요. 자, 먼저 락으로 하면은 네, 순차적으로 락이 네, 잘 되고요. 컨트롤도 붙여보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프리픽스도 한번 달아보고 네, 그리고 리플레이스도 해보면은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코딩 작업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처음 하시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를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비록 간단한 예제들이었지만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업들은 간단한 것들로 좀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원하시는 툴을 좀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면은 재미도 있으시고 작업물에 이게 약간 단축 시간도 여러분들께서 좀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이제 코딩을 시키게 되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일단 여기서 마칠 거고요.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여 아이센트릭 홈페이지 통해 영상을 뭐 업로드 시키거나 아니면 다음 웨비나 때 다시 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는 좀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